기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막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본 공연까지는 1시간쯤 남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제 공연에 기자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5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낸 경우라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니까요. 저는 인간 세계에 뒤섞여 적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숭이였던 시절의 기억은 제 뒤꿈치나 살랑살랑 간지럽힐 한 줄기 실바람쯤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따금 떠오르는 원시림도 얼마나 까마득해졌는지. 그럼 당신은 이제 원숭이였던 시절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인간인가요? 원숭인가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해드리고자 제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려 애써 볼까 합니다. 너무 세게 잡지 말고요. 살살. 그렇지. 처음 제가 배운 것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악수였습니다.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나중에 가서는 이 동작을 제대로 해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을 맞잡고 흔드는 짓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중한 인사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이런 동작이 서로 감추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라는 것도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한때 원숭이였던 존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간 세계에 끼어들어서 정착할 수 있었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대목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코아테 디부아르 태생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면 기니와 가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하겐베크 동물원에서 사냥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강변 한기퉁이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리무리와 뒤섞여 물을 마시러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총소리가 탕탕! 저 혼자는 총에 맞았습니다. 2발을 맞았죠. 한 발은 뺨에 맞았지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렇긴 해도 털가죽이 밀려나면서 큼지막하게 제 뺨에 빨간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저한테는 빨간 피터라는 썩 내키지 않는 별명이 따라붙었죠. 나머지 한 발은 엉덩이 아래쪽에 맞았는데 여기에 입은 부상은 좀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약간씩 다리를 저는 것도 다 그 탓이니까요. 그 사냥꾼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아마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둔 모양이에요.
무리는 아니고 한 명이 벽으로 틀어막힌 나무 괴짝에 갇혀 지냈는데 서 있기에는 너무 낮고 앉아 있기에도 너무 비좁았어요. 저는 그 안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끊임없이 온몸을 바르르 떨며 잔뜩 웅크린 채 버틸 수밖에 없었죠. 처음 얼마간은 그 누구하고도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마냥 어둠 속에 남아 사람들이 나를 잊어주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야생 짐승을 처음 포획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가둬두는 게 바람직하다고들 하죠. 지금 제 경험을 돌아보고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관점에서 그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면서 출구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 출구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위아래로 맞댄 판자 조각 사이에 작은 틈이 나 있더라고요. 그 틈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뭣도 모르고 환호성을 내질렀지 뭡니까. 하지만 그 틈은 너무 비좁아서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도저히 원숭이의 힘으로는 그 이상 넓힐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 보여서 일찍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첫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남게 된다면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더 쉽게 조련사한테 적응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첫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우리로 옮겨졌어요. 쇠창살이 있는 우리 중에 하나였지요. 다른 짐승들 우리보다 훨씬 컸어요. 낮 동안에는 창살 뒤쪽까지 햇살이 비쳤는데 당시로서는 그것도 약간의 즐거움이었어요. 숨이 넘어가도록 꺽꺽거리며 울부짖기, 미친 듯 이잡기, 멍 때리며 코코넛 날름거리기, 머리통으로 쇠창살 들이맞기, 누군가 내 쪽으로 가까이 올 때마다 이빨을 드러내 보이기. 그런 일들이 새로 주어진 제 생활의 소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감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구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무슨 수를 써도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니. 저는 갇힌 신세였죠. 제가 아무리 감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이 창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나 꼼꼼히 살펴봐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제가 반쯤 졸고 있을 때 묵직하게 울리는 선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면 선원들 중 몇몇은 둥그렇게 내 앞에 모여 앉기도 했거든요. 선원들은 나무 괴짝에 기대고 서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불평거리는 나눌 뿐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의 지극히 사소한 몸놀림에도 괴짝을 두들겨대곤 했습니다. 자네들! 원숭이 콧구멍이 왜 저리 큰지 아나? 그들의 농담은 유치했지만 그래도 훈훈했습니다. 손가락이 굵기 때문이지. 하하하. 흐흐흐. 하지만 제 몸에서 벼룩이 없는다면 너
수밖에요. 그러다 어떨 때는 선원들 중 한 사람이 긴 꼬챙이를 가져와서는 제가 시원해야 할 만한 부위를 긁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가 저한테 다시 그 배에 타겠느냐고 한다면 저는 노. 그래도 선원들 사이에 끼어서 살았던 그때 선원들과의 추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저는 진작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 배에서 탈출해봤자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제 힘으로 자물쇠를 때려 부수고 우르 밖으로 탈출했다고 쳐요. 사람들한테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요. 아니면 다른 짐승들 사이에 섞여서 나 아닌 척하고 숨어 있는다 쳐요. 이 새장 속에서라도 제 등치로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어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까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죠. 당시 저는 인간들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할 줄은 몰랐어요. 제 눈에는 사람들이 늘 같은 표정, 늘 같은 동작으로 오고 가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독 제 눈길을 끈 것은 그 사람들이 족쇄에 묶이지 않은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점이었어요. 뭔가 거대한 청사진 하나가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들한테서는 저를 확 끌어당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인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다네 아파트 자유를 찾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차라리 그때 저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 바닷속 깊숙이 빠져 죽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부터 줄곧 인간들을 관찰했습니다. 인간들 흉내를 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이내 저는 노련한 뱃사람만큼이나 파이프 담배를 능숙하게 피울 줄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담배통 속으로 검지손가락을 쑤셔넣자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아주 자지러졌어요. 왜냐고요? 보시죠. 제가 이 꺼진 파이프와 불붙은 파이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이 럼주 술병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냄새부터가 아주 고역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역한 느낌을 극복하기까지는 여러 주일이 걸렸을 정도로요. 그때는 제가 누가 누군지 분간하는데 서투르긴 했지만 한 사람만큼은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늘 술에 취해서 혼자 다녔거든요. 그 사람이 술병을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버티고 앉아 저한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한테 술사고가 생긴 겁니다. 천천히 술병 마개를 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해했냐는 듯이 저를 훌쩍 쳐다봤죠.
열정적인 집중력으로 그 동작을 주시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인간 교육자도 저만큼 열심히 집중하는 학생을 찾아내긴 어려울 겁니다. 일단 술병 마개를 따고 나면 술병을 입가까지 높이 들어 올리더라고요. 사부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병을 입에 물고는 꿀꺽꿀꺽꿀꺽꿀꺽 삼켜버리더라고요. 저야 사부를 따라하고 싶은 미칠 지경이었죠. 우리 안에서 그대로 오줌을 싸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제 사부를 더 즐겁게 했나 보더라고요. 사부는 좋아 죽겠다는 투로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자기 배를 문질러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길은 제가 따라가야 할 숙명의 한 갈래인 만큼 저는 사부가 내민 술병을 있는 힘껏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바들거리며 병마개를 땄습니다. 사부의 시험과 별로 다르지 않게 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입가로 가져다 댔죠. 그런데 빈 술병이었는데도 확 게 올라와서 저는 술병을 냅다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사부도 저만큼이나 실망이 컸고요. 저는 술병을 냅다 집어치워버린 후로는 사부한테 화해하자는 뜻에서 배를 점잖게 문질러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려 즐겁다는 표정을 지어 보여도 사부는 뚱한 게 완전히 삐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사부한테나 저한테나 쾌거나 할 만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동그랗게 원을 이루고 그 앞에서는 악상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파티를 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저녁은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우리 앞에 놓여있던 럼주병을 움켜잡았습니다. 사부한테서 배운 대로 병마개를 땄지요.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입 한 번 일그러뜨리지도 않고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고 목을 때까지 훌렁거려가면서 아주 숙련된 솜씨로 술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낙제생이 아닌 예술가다운 포스로 술병을 멀찍이 내던졌습니다. 저는 배를 문지르는 것도 깜빡했어요. 그럴 만큼 실제로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는 기운에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기가 돌았으니까. 그때 저는 난데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말소리로요. 이 외침 한마디로 저는 감히 인간 공동체에 난입한 것입니다. 와우! 들어봐! 얘가 말을 하네? 와우! 원숭이가 말을 해!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기자님들! 에브바디! 와우! 와우!
인간을 모방하는 것은 저한테 그리 끌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쾌거를 거뒀다 한들 제가 크게 뭔가를 얻은 것도 없어요. 저는 새로 터득한 말소리를 이내 까먹고 말았거든요. 몇 주나 지나서야 다시 저한테 그 말소리가 돌아왔는데 알코올에 대한 염증도 다시 도졌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그 숙취 때문에 내가 술 먹으면 다시는 성을 간다, 나는 술을 끊는다 그랬다가도 저녁만 되면 또 술을 찾게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 열어가야 할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건 말입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저를 제 첫 번째 조련사한테 넘겼습니다. 이쪽으로 놔줘! 소문에 말이야, 이 지펜치한테서 뭔가 재미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더군. 말을 한다네? 말을요? 정말? 이제 제 앞에는 양쪽으로 두 갈림길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물원이냐 서커스 공연장이냐. 동물원이라니.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난 끝장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커스 공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게 바로 출구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좀 꼰대같이 들릴지 몰라도요. 여러분,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출구를 찾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구 배우는 거죠. 우선은 허리를 펴고 꼿꼿이 서보자. 지금처럼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자, 그 다음 걸어보자. 무릎에 힘 빼고 고개 들어.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무릎에 힘 빼고 고개 들어.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무릎에 힘 빼고 고개 들어. 기타 뛰어!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무릎에 힘 빼고 고개 들어.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무릎에 힘 빼고 고개 들어. 쭉 늘어진 자세는 이제 그만. 무릎에 힘 빼고 고개. 저는 미친 듯 제 안에 남은 원숭이 본능을 걷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제 육신에서 원숭이의 본성을 몰아냈는지. 오히려 제 첫 번째 조련사가 원숭이와 비슷해질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구경거리로 투입해서 키워볼 만한 재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크론의 서커스단에 들어가서는 제 몸도 돌보지 않고 계속 수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커스 단장한테서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저한테는 인간의 말이 다시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서커스 크론의 말하는 원숭이 출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객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제 솜씨를 따라가는 재미에 사로잡혔고, 그때부터는 저도 제 능력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앞길이 훤히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공연장 측에서 저를 다시 영입한 덕에 저는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영국 여왕처럼 먹고 사람처럼 갖춰 입으면서 그렇게 차려입게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잘 지냈죠. 하루아침에 두둑해진 제 지갑은 어느 곳에서나 다 통하는 허가증이더라고요. 돈 줄게. 원숭이 손에다 뽀뽀하고 좋댄다. 천원 벌기 힘들죠. 이것은 인간의 미달되는 저의 염색체 결함까지도 완벽하게 메워주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부터는 제 개인 교수를 제가 직접 채용했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고용했다가 갈아치운 교수만도 상당수였고, 어떨 때는 여러 명한테 동시에 교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교수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와, 정말 잘생기신 교수님입니다. 자, 교수님 별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교수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는 네. 나는 알고 있는데. 정답!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 네. 아직 이해 안 된 분들은 이해되신 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읽어주십시오.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자 이거는 우리가 예 우리 기자님들 중에 맞출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춰주셨습니다. 네, 모짜렐라를 맞춰주신 우리 기자님께 선물. 세 번째 문제 읽어주십시오. 하나의 심장 4개의 다리로 일컫는 댄스는 하나의 심장 4개의 다리. 제가 동작 힌트 드리겠습니다. 탱고. 네! 마음이 급하셨어요. 우리 기자님 탱고 맞춰주셨습니다. 맞춰주신 기자님께 선물. 교수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읽어주십시오. 아프리카 기니와 가나 사이에 위치한 나라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제 고향입니다. 자, 아프리카 기니와 가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 코트. 네! 저쪽에서 얻어 걸리셨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네, 맞춰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도 선물 드려야지요. 문제를 읽어주신 교수님께도.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간이나 응시하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 사회로 나 있는 출구를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풍경 속으로 녹아든다 라는 표현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저로서는 풍경 속으로 녹아드는 것 말고는 그 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해낸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서커스장에서 새롭게 쌓아올린 고개사로서의 명성 덕분에 저는 세계 각지를 두루 여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새로운 정글에 녹아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진화 과정과 지금에 이른 그 진화 과정의 종착지를 돌아보자면 저한테는 별다른 불만도 기쁨도 없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가죽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최고급 와인이나 홀짝거리면서 창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저녁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오르는데 이보다 더 대단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성공을 거둡니다. 유명 인사 모임, 연회 혹은 지인들과의 다사로운 저녁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녁 파티 때 저는 인간들과의 파티장에서 전혀 다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들도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파티가 다 끝나면 인간들은 각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혼자 남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가하면 반쯤 인간화된 침팬지 한 마리가 저를 맞아주죠. 그러면 다소간 살가운 시간을 보냅니다. 원숭이로 돌아가서 말이지요. 살을 부비기도 하고 털을 골라주기도 하고 이를 잡아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낮 시간에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공허한 표정, 길들여진 짐승의 눈빛에 고여있는 슬픔 때문이지요. 그 공허한 눈빛, 길들여진 짐승의 눈빛에 고여있는 슬픔 때문이지요. 그걸 알아차리고 나니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도 덜도 아닌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오른 게 맞습니다. 부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인간
인간들의 심판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의 호소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탈주하고자 몸부림쳐 왔을 뿐입니다. 그저 나 같은 삶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레이디 피터, 막 오르기 10분 전입니다. 그럼 기자 선생님들, 이상으로 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